사람으로 산다는 것. 제2장 인격의 힘. 1.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의 가치. 인격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 가운데 하나다. 또한 고결한 인격은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가장 고귀한 본성이다. 고매한 인격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근면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고 본받으려 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세상에 있는 온갖 선한 것들은 그것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다.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황폐해지고 말았을 것이다. 비범한 재능은 항상 칭찬의 대상이 되지만 훌륭한 인격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킨다. 천재성은 지력의 산물이지만 인격은 의지의 힘에서 비롯된다. 천재는 뛰어난 지능을 수단으로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갖지만 인격자는 양심을 무기로 한다. 천재성 자체는 감탄의 대상일 뿐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천재성이란 사실 상대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지성의 힘에서 비롯되는 천재성이 아니라 양심의 힘에서 우러나는 인격이다. 인생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지성이 아니라 양심이기 때문이다. 지성의 힘에 의지해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양심의 힘에 의지해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천재를 향해 찬탄을 보일 뿐이지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존경의 예를 표현한다. 위대한 사람들의 삶은 평범하지 않다. 그러나 위대함이란 천재성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개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대해질 기회를 좀처럼 얻지 못한다. 그러나 누구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사소하다고 해서 위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재능을 악용하지 않을 의무, 선하게 써야 할 의무를 부여받았다. 우리는 주어진 삶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소한 일이라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고 충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하찮은 일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신이 부여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인생과 인격을 완성시키는 길이다. 이러한 삶에도 영웅적인 면도 화려한 면도 없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영웅은 삶의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상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다. 성실한 삶에 대한 의무감은 삶의 의욕을 높여주는 동시에 일상적인 일을 충실하게 처리하는 데 좋은 버팀목이 된다. 삶은 일상적 의무의 연속이고 삶의 의미는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의무를 성실하게 실행하는 데 있다. 가장 영향력 있고 가치 있는 미덕은 일상에 필요한 미덕이다. 일반인의 기준과 동떨어진 초인적인 미덕은 유혹적이지만 위험한 매력이다. 초인간적인 미덕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 조직은 타락을 향해 있거나 지나치게 연약하다는 버크의 말을 정확한 지적이다. 사람을 판단할 때 작가, 강연자, 정치가와 같은 사회적 입장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가까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일상의 사소한 일들을 대처하는 태도를 통해 오히려 더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의무감과 책임감은 평범한 사람이 일상의 소소한 일을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뛰어난 인격을 지닌 사람들을 받쳐주는 힘이 되기도 한다. 그들은 재산도 없고 교양, 권력도 없지만 열정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의무를 이행할 충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의무를 충실하게 완수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유지하며 정직하고 진실하다. 누구나 신이 자신을 창조한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인격을 이루는 내적인 요소들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인격 이외에 가진 것은 없지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 못지않게 세상을 지배한 인물들도 적지 않다. 2. 태도가 말해주는 나의 능력. 지적 교양을 위해 반드시 인격적으로 순수해야 한다든가 훌륭해야 할 필요는 없다. 신약 성서에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호소하는 구절이 많다. 그러나 지적인 능력을 호소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시인이면서 성직자였던 조지 허버트는 선한 삶은 산더미 같은 학문에 필적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학문을 경멸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위대한 학문이라도 도덕적인 선과 양립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때로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비굴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거만한 태도를 취하는 비열한 인격이 뛰어난 지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불행한 경우를 본다. 미술, 문학, 과학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해도 성실, 미덕, 의무감, 정직성이라는 점에서는 가난하고 무지한 농민보다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다. 월터 스콧이 참석했던 강연의 석상에서 한 사람이 그의 문학적 재능과 업적으로 그를 높이 평가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자 스콧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당신의 사고방식이 진리라면 세상은 정말 불행한 곳이다. 나는 많은 책을 읽었고 이 시대를 대표하는 유명인과 교제했고 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본 사람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만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모두 무지하고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고통과 시련에 짓눌리면서도 고결한 용기를 보여주었다. 아무리 비천한 일이라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경건하고도 진실된 태도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보여주었다. 모든 일은 신성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신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또한 깨닫지 못할 것이다. 부는 인격을 쌓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뿐인가? 오히려 인격을 삐뚤어지고 타락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예가 많다. 부귀를 목적으로 하는 삶은 사치와 부도덕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의지가 약한 사람, 자제심을 갖지 못한 인간, 감정에 휘둘려 제멋대로 행동하는 인간이 부를 갖게 되면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악을 끼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반해 부족한 듯한 부는 오히려 도덕적인 인격을 양성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근면과 성실, 검약한 생활을 통해 정신적 자유, 물질적 자유를 실행해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
번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늘 다음과 같은 충고를 했다. 주머니에 한 푼도 없을 때라도 남자답게 행동해라. 남자답지 못한 남자, 성실하지 못한 남자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 루터는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장에 있는 그대로 단 한 푼의 현금도 값나가는 어떤 재산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한때 너무나 가난해서 선방공, 정원사, 시계수리공을 하면서 그날그날의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고단한 노동은 그의 인격을 더욱 고결하게 만들었다. 그는 고결한 도덕심을 가지고 있었고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군주보다도 그를 존경했다. 인격은 재물보다 중요한 재산이다. 보편적인 선의 잣대와 존경으로 평가되는 보이지 않는 재산이다. 인격에 투자하는 사람은 흔히 생각하는 의미의 재물은 쌓을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존경과 명성이라는 정당한 보수는 틀림없이 받게 될 것이다. 근면성, 선량함, 미덕 등의 가치 있는 자질이 높이 평가되고 이러한 자질들을 어떤 재능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당연한 일이다. 목적이 분명한 성실함은 그 목적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규율 위에 구축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적이 분명한 성실함은 우리를 바른 길로 걷게 하고 시련을 극복하는 에너지가 되며 단호하게 행동하도록 격려해 준다. 벤자민 루디아드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부자가 되거나 위대해질 의무는 없다. 현명해질 의무도 없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성실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순히 성실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념 없이 성실하기만 한 인간은 나침반 없이 바람 따라 이리저리 표류하는 배나 다를 것이 없다. 법률이나 규율, 질서 혹은 정부 없는 개인이나 다를 것이 없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어느 날 로마로 가는 저명한 변호사의 방문을 받았다.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을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에픽테투스는 이 남자의 태도를 믿지 않았다. 그는 냉담한 표정으로 맞아들였다. 자네는 진심으로 가르침을 청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의 흠을 잡으려고 온 것이 아닌가? 이에 변호사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신처럼 살아간다면 변변한 살림살이는커녕 마차도 없고 땅도 없는 가난뱅이로 영락해버릴 테니까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에픽테투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네. 자네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라네. 돈이 없으면 자네에게는 큰 문제가 되겠지만 나는 돈이 있든 없든 개의치 않으니 내가 자네보다 훨씬 풍족한 것이 아니겠나. 시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관심 없네. 누구에게 아첨할 생각도 없네. 자네의 은그릇 대신에 이것이 나의 재산이라네. 자네는 은그릇을 가졌지만 자네의 지성과 신념과 욕망은 보잘것없는 그릇일 뿐이야. 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왕국은 풍요와 만족으로 충만하지. 나태함과 게으름뿐인 당신의 삶과는 다르지.
자네는 지금의 재산도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나는 이미 충분하다네. 자네의 욕망은 끝이 없지만 나의 욕망은 항상 만족으로 가득 차 있다네. 3. 천재들에게 없는 사소한 능력. 뛰어난 재능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재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재능이나 천재성을 긍정적으로 믿어도 되는 것일까? 정직하지 않다면, 진실하지 않으면 재능이나 천재성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진실함이야말로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초 요인이다. 진실함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자질들의 초석이다. 진실함은 그 사람의 행동에서 자연히 나타난다. 그것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서 빛나는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때 그 사람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다. 저 사람은 믿어도 틀림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갖게 한다.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인물이다. 그가 알고 있다고 말하면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이며 그가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면 반드시 그대로 실행한다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만큼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확실한 방법은 없다. 일과 인간관계에서 인격의 힘은 중요한 능력이다. 지적 능력이 아니라 품성과 인격이, 천재성이 아니라 자제심, 인내심에 근거한 판단력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공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사생활에서도 보편적인 양심을 몸에 익혀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경험에 의해 키워지고 선의에서 비롯된 양식은 실용적인 지혜를 낳는다. 어떤 의미에서 선이란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합일된 최고의 지혜를 낳는다. 지적인 재능은 부족하지만 선한 품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크게 감화시키는 사람을 자주 보게 된다. 그들은 통제력을 갖고 있다. 그들은 존재하되 보이지 않는 힘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들이다. 그들의 목적에는 결백하고 잡념이 없으며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무리하게 시위하지 않는다. 뛰어난 인격이 제대로 평가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진가는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잘못된 평가를 받거나 오해를 받는 일도 있을 것이다. 불행을 당하거나 역경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내와 노력에 의해 최후에는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셰리던의 뛰어난 재능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그는 사람들을 즐겁게 했고 때로는 감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정치계에서만큼은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에 반해 셰리던과 고양이 같았던 버크는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로서 35살에 하원 의원이 됨으로써 이름을 떨칠 기회를 잡게 되었다. 그는 재능이 많은 젊은이였고 게다가 존경할 만한 품성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이라는 사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해 그의 천재성은 제대로 빛을 발휘하지 못했다. 중요한 규제와 통제 외에 개개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소한 일들을 쌓임으로써 인격은 형성되어 간다. 또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격은 매일 변화한다.
머리카락도 반드시 그림자를 만들듯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필연적으로 결과를 낳는다. 행동, 사고, 감정은 한 사람의 기질이나 습관, 판단력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남아있는 미래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영향을 준다. 경험하는 방법에 따라 인격은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변화하면서 성장한다. 발전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퇴보하는 면도 있다. 러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살면서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과 어리석음은 나를 퇴보시켰고 통찰력과 이해력을 떨어뜨렸다. 반면 살면서 내가 기울인 올바른 노력과 올바른 행동, 그리고 선한 행동은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했다. 작용과 반작용은 서로 같다는 역학의 법칙은 그대로 도덕성에도 적용된다. 선행은 그것을 행한 인간에게 작용의 역할을 하는가 하면 반작용도 한다. 마찬가지로 악한 행동도 그 행동의 주인공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본보기를 보인 상대에게도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환경의 창조자라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가 자유의지를 악보다는 오히려 선을 행하기 위해 자신을 조절할 수 있다. 버나드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다. 상처들은 온몸에 배어 있다. 자기의 결점에 괴로워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괴로움은 없을 것이다. 4. 루터의 말 한마디와 내 말의 차이. 훌륭한 인격을 타고나는 사람은 없다. 누구라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존경받는 경우는 없다.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주시하고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고 자제심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는가 하면 일시적으로 좌절할 때도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장애나 유혹에 맞서 싸우기도 해야 한다. 그러나 강인한 마음과 올바른 신념이 있으면 최후에는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높은 인격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한 실패는 없다. 자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줄 것이다. 자기를 인도해 줄 만한 위대한 인물을 표본으로 그러한 이상적인 인간상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질적 부유함보다는 정신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세속적인 의미의 명성보다는 진실한 명예를 구하고 지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열망보다 덕 있는 인간이 되고 싶은 열망을 추구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욕망보다는 정직하고 성실하며 고결한 인격을 목표로 노력해야 한다. 인격은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어나온다. 그리고 인격은 원칙과 성실, 실제적이고 유용한 지혜에 의해 더욱 고취된다. 이상적인 형태의 인격은 신앙심, 도덕성, 이성적 판단에 의해 움직이는 개인의 의지 그 자체이다. 인격적인 사람은 신중하게 자신이 나아갈 길을 선택하고 명성보다는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속적인 평판에 좌우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타인의 개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자신의 개성을 소중하게 가꾸어 나간다.
사람들의 평가에 부안해동하지 않으며 도덕적 성실을 관철하는 용기로 때를 기다린다. 인격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훌륭한 표본이 주는 영향력은 강력하다. 그러나 자신의 확고한 의지에서 우러나오는 지구력이야말로 훌륭한 인격 형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확고한 의지만이 우리들에게 자립의 정신과 활력을 주며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걷게 해주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시인 사무엘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지금의 자신을 뛰어넘을 수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가엾은 존재인가. 인격의 뿌리가 되는 의지, 인격의 줄기인 지혜가 없다면 인생은 방향타 없이 표류하는 배처럼 막연해질 것이다.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허무해질 것이다. 흐르는 물의 힘은 물레방아를 돌리지만 괴어있는 웅덩이는 썩는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숭고한 목표를 지향한다면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작동하고 시작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꺼이 그 목적을 수행하려는 자세가 갖춰진다.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는 내면에 숨어있던 힘을 보여주게 되며 이를 통해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을 보여주게 된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타인의 인생과 행동 속에서도 반복된다. 그의 말은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진다. 루터의 말은 마치 트럼펫의 울림과도 같이 독일 전체에 울려 퍼졌다. 리히터는 루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루터가 말했다면 이미 절반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루터의 정신은 조국의 구석구석 침투해서 현재까지도 독일인의 특성 속에 생생하게 맥박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선량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인간이 힘을 지니게 되면 재난의 근원이 될 뿐이다. 자만심과 이기심, 게다가 야만까지 고루 갖춘 악인들은 야만적인 정복자가 되어 재앙을 몰고 다니며 파멸을 이끈다. 신의 뜻은 헤아릴 수 없지만 그들은 마치 세상을 파멸시키기 위해 선택된 악인들처럼 보인다. 이와 반대로 숭고한 정신으로 무장한 열정적인 인격자들도 있다. 그들을 이끌어가는 인생의 법칙은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한 의무감이다. 그들은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공평한 판단력을 가지고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가정생활에서도 거짓없이 결벽하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생활에서도 항상 정의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말하고 행동하는 두 가지 얼굴이 서로 다르지 않고 성실하다. 자기보다 약한 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적대적인 자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배려한다. 정치에도 관여했던 재능 있는 극작가 쉐리드는 성견지명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논쟁 중에 그가 보여주는 위트는 예리한 점을 찌르면서도 온화하고 칼끝에는 재치가 묻어 있어서 상처를 주는 법이 없었다. 정치가 폭스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인격자였다. 항상 변함없는 진심과 호의는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명예에 관련되는 일이라면 그의 마음은 항상 쉽게 동요되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찾아와서 약속어음을 보이며 지불을 요구했다.
그때 마침 폭스는 돈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상인은 그 돈에서 지불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폭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는 할 수 없네. 이 돈은 쉐리든에게 갚아야 할 돈이라네. 게다가 그것은 신용을 담보로 빌린 돈이라네. 만일 내가 갚지 않으면 그의 명예는 훼손되고 말 것이네. 그러자 상인은 말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 채무를 신용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상인은 어음을 눈앞에서 찢어버렸다. 폭스는 자신을 믿어준 상인의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에게 돈을 지불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상인에게 말했다. 쉐리든은 더 기다려야겠군. 자네에게 진 빚이 더 오래된 것이니 말이야. 5.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인격자는 양심적이다. 양심의 원칙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며 일한다. 인격자는 모든 존재를 존중하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특질 가운데 가장 숭고하고 중요한 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 세대를 걸쳐 이어내려온 높은 이상, 순수한 사상, 높은 목적, 그리고 고결한 마음으로서 활동하는 당대의 위인과 선대의 위인들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존중하는 마음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일도 없고 신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다. 사회의 평화와 역사의 진보도 기대할 수 없다. 존중하는 마음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나아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신앙심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토머스 오버베리경은 이렇게 말했다. 고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온갖 일을 종교적 경험으로 해석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그는 이성적인 판단하에 결론을 내리고 행동에 옮긴다. 그는 사랑이 필요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한다. 명예를 중시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경멸한다. 이성은 자연이 전수해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자신의 운명을 개척자의 정신으로 개척한다. 그에게 있어서 진리는 여신이며 진리를 탐구하는 수고를 맞이 않는다. 인간 사회에서 그는 태양과 같은 존재이다. 세상 사람들은 태양 같은 그의 결백성에 인도되어 바른 길을 걷는다. 그는 현인을 친구로 하고 중용을 지키고